봤는데 앞서 그 본 상황이 특별하게 저희가 꾸며낸 드라마가 아니고요. 네. 실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준 사연을 바탕으로 저희가 재현한 거니까 누구에게나 이 사연이 닥칠 수 있는 일이겠구나 싶은데 응급 상황이 말 그대로 교수님 응급한 일이잖아요. 예상할 수 없는 일. 그쵸.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응급 상황 불가항력이라고 해서 이제 대비를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데 네. 사실은 그럴 때일수록 모든 가능성을 다 생각을 해가지고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응급 오늘- 상황이라고 네. 해서 대비를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정말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비를 하면 좋을지 1인 가구 응급 상황 대처법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첫 번째는요. 나의 안부를 체크해주는 핫라인을 만들어라. 맞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가장 추천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안부를 이렇게 체크해주는 그런 핫라인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앞에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나타나지 않았을 때 나의 집을 방문을 해줄 수 있거나 아니면 나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이런 핫라인이 꼭 친구가 됐던 가족이 됐던 이웃 사촌이 됐던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식들이 그 홀로 계시는 부모님께 전화 자주 드리는 건 뭐 기본일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친구분들끼리도 맞아요. 2, 3일에 한 번씩은 우리 전화 꼭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놓는 것도 사실은 친구분들끼리 하루에 한 굉장히 번 좀 하죠. 2, 3일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한 번으로.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예. 1인 가구 응급 상황 대처법 두 번째는요.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라. 이런 안전 서비스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가족이나 친구나 뭐 이제 이웃 사촌이 있으면 좋겠지만 꼭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런 안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VCR로 준비했는데 같이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입니다. 네네. 그래서 집안에서 이렇게 활동 감지 센서를 달아다가 너무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거나 그러면 자동으로 그게 알람이 간다든지 혹은 가스나 화재 사고가 일어나면 이게 또 자동으로 이제 119로 신고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응급 전화기 같은 거를 배치를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또 같이 알람이 가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또 이제 가정 내 구급 신호 이제 이런 장비를 설치를 해서 버튼만 누르면 그게 이제 가동으로 응급 구조 신호가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넘어지거나 뭐 이제 이랬을 경우도 이렇게 쉽게 이제 구급 신호를 보낼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 또 이제 특정 시에서는 이제 독거노인을 위해서 요즘 핸드폰 많이 쓰시잖아요. 요거를 이용을 해서 핸드폰이 이제 오랜 시간 꺼져 있거나 아니면 일정 시간 동안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 동안 전화가 너무 사용량이 없거나 문자 사용량이 너무 없을 경우 이렇게 동주민센터로 연락이 자동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좋은데요? 이렇게 동주민들이 이제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경우 방문을 해가지고 네. 이제 잘 안전하게 계신지 이렇게 확인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고도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또 각종 지자체에서 뭐 1인 가구들끼리 이렇게 복지 일촌을 맺어준다든지 뭐 공공 쉐어하우스를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도 점점 확대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조금 재밌는 내용인데 이제 편의점을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웃 지킴이 이제 이런 장소로 해가지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그러고 있고 또 지역 독거노인을 이제 지키는데 이제 신문 배달원부, 이제 음료수 배달원부 분들이 이렇게 신문이 차곡차곡 쌓이거나 음료수가 잘 갖고 안 들어간다. 네. 그럴 경우에는 그렇죠. 이렇게 문제 상황이 생긴 건 아닌지 이렇게 살펴보는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자체별로 살펴보시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나가다가 옆집이나 앞집에 뭐가 쌓여 있으면 그거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런 게 있는 줄 모르시거나 혹은 이용 방법을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자녀분들이나 친지분들께서 이런 게 있어요. 혹은 또 이제 신청을 대신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맞아요.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인 가구 응급 상황 대처법 계속해서 알아볼게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라. 요새는 세상이 좋아요.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그 별의별 것 중에 하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네. 네. 여러분 스마트폰 같은 경우 옆에 있는 그 단추를 이렇게 5초 이상 누르면 내가 정해놓은 사람들에게 응급 문자가 발송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너무 모르시는구나.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5초 그게 혹시 잘못 눌러질 경우도 꽤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네. 이 5초 이상 누르면 그 정해진 사람에게 응급 문자가 가니까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또 한 가지 뭐냐? 요새 로보트가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과학 공상 영화에서만 본다고 생각했던 로보트가 실제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단순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얘네들이 집을 돌아다니면서 아직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업어주고 이런 건 못하는데요. 이런 건 못하지만 적어도 약 먹을 시간 됐습니다. 알려드리고 식사하실 시간 됐습니다. 알려드리고요. 좋은데요? 경우에 따라서 노래 들려드릴까요? 그다음에 이분이 좋아하는 노래 야야 노래를 또 불러줘요. 아, 제 노래를 하셔야지 왜 다른 노래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노래를 네, 그 네. 노래 그대로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 네. 그죠? 예, 예. 그렇게 노래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응급 상황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도와줘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그러면 그 응급 상황을 반드시 그게 경찰이나 이렇게 연계된 기관에 연결을 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호출 서비스까지 되는 그런 로봇도 요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면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위험할 때 걔네들이 우리를 업고 달릴 것 같아요. 아유, 그러니까요. 예.